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디까지, 얼마까지 알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DJ 모모예요. 인프제들이 특히 예민, 섬세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죠. 그래서 창의력이 중요시되는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좋다고들 하고요. 원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공감되다 보니 안 느껴도 될 감정까지 다 느끼느라 방전도 빨리 되고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말이죠. 도덕 기준이 높아서 일정 수준 이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도어슬램을 시전하기도 하고요. 저도 MBTI는 인프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다른 인프제들처럼 공감력이 뛰어난 편에 속하고 예민한 촉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왔었죠. 착각이었습니다. 공감 능력이 좋아서 공감을 잘한다기보다 상대방의 어떤 처지나 환경을 소설처럼 줄거리화 시켜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금 이 사람은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는 추론을 꽤 잘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공감이라는 이름 하에 상대방의 언행에 대해 느낀 나만의 감정을 가지고 그게 마치 저 사람의 감정을 내가 잘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둔갑시켜서 그렇게 투사하기도 했었다는 것을 최근 들어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작 타인의 감정을 진심으로 헤아렸던 적은 별로 없었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착한 것 같다, 공감을 잘해주는 것 같다, 위로를 잘해줘서 고맙다 라고 할 때마다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답니다. 예전엔 왜 불편한지 몰랐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건 그 불편한 감정의 이름이 죄책감이었다라는 거예요. 본래 내 성향이 어떤진 모르고 사람들이 좋게 여겨주는 것에서 내가 사기를 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정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죄책감 말이죠. 두 번째로는 예민함. 이것도 진정한 공감력을 바탕으로 해서 타인의 감정을 섬세하게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센서티브함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제가 가졌던 예민함은 지극히 개인적인 제 감정적인 예민함이었고 타인과 주변 환경의 조화를 아우르는 센스 있는 예민함이라기보다 내 감정에만 충실한 아주 이기적인 예민함이었다라는 거죠. 이 예민함은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만 해당되는 그런 예민함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으니까요. 세 번째로 그 유명한 인프제의 도어슬램. 그동안 몇몇 사람들을 거의 이렇게 차단하는 듯이 잘라냈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정말 어떻게든 그 결정을 스스로에게 납득시키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인프제라 인프제 유형들이 도어슬램이라는 걸 경험할 확률이 높은 편이구나 하면서 위로가 되기도 했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마음이 개운해지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인프제의 도어슬램 설명글에는 대체로 아주 고차원적인 어떤 도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징벌로 거의 정의구현을 위한 방편으로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작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다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우선 나부터가 그렇게 고매한 사람이 아니고 앞서 말했다시피 지극히 이기적인 감정적 예민함으로 인해서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수틀려서 손절해버린 것밖에는 아닌 게 되어서 수치심 같은 것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공감 능력이 좋다면 상대방의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모두 동일하게 잘 느꼈어야 했고 진짜로 예민한 편이라면 섬세하고 젠틀하게 상대방과의 관계를 핸들링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은 대다수의 인프제 유형의 설명글과는 달리 나라는 인프제는 공감 능력도 별로 높지 않고 그냥 자기 기분에만 예민해서 뜻대로 안 되면 관계를 놔버리는 미성숙한 사람이었던 거라는 결론만을 얻게 된 것 같아요. 이쯤 되고 보니 혼란스러워졌죠. 나 인프제 맞긴 한 건가? 아닌가? 인프제도 T형이 있고 A형이 있다던데 나는 인프제 T, 즉 터블런스, 불안정한 유형이라 더 이런가?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기도 했었어요. MBTI에서 제공하는 16가지의 성격 유형이
복잡다단한 인간들의 정서와 심리를 다 대변해서 설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런 유형 분류를 한다는 게 진짜 핵심적인 성향적 특질은 외면한 채 그럴듯해 보이는 단어들로 포장하는 기능을 해왔을 수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를 하는데 실질적 도움을 주기보다는 진정한 성찰을 방해하고 시선을 분산시켰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설명들 중에는 소름 돋을 정도로 이거 딱 내 얘기야 싶은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MBTI 같은 것들에 열광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죠. 저 또한 앞서 언급한 지점들을 이제서야 비로소 아주 천천히 깨닫게 되었는데 가끔 마음에서 저항이 올라와요. 자존심을 보호하고 싶으니까요. 이게 제일 괴로운 것 같아요. 예민하고 불안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상상하는 잘나고 우월한 내가 되고 싶다는 그런 부풀려진 자존심이 방어 기제를 발동시키느라 예민하고 불안해지고 그 자존심이 건드려질 때마다 괴로웠던 거더라고요. 혹시 저 같은 이런 생각을 해본 인프제분들이 있다면 딥토크 한번 나눠보고 싶어지네요. 자, 이상으로 오늘의 모놀로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에피소드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